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을 다녀왔는데요. 소형 평형대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소형 평형대 접근성 좋은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물건 위치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동탄이죠. 그리고 병점역. 자, 그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 약 2km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봉담읍이 있고요. 주변으로 주택 및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나 인근 고속도로 그리고 전철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성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자, 이쪽 부근으로는 사실 역이라든지 교통망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죠. 하지만 해당 물건은 이렇게 전철역이 지나고 비교적 수원과 근접하고 동탄 인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치나 입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물건은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요 공장인데요. 요쪽 편이 아래편이고 요쪽으로 좀 경사면입니다. 뒤에 언덕 같은 낮은 이제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오르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려다보는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소규모의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 말인즉슨 여기는 전형적인 공장은 아니고 녹지 지역 정도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자, 자연 녹지 지역은 여러분들 오염이나 폐수 또는 소음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시설이 조금 들어오긴 무리가 있죠. 창고 형태로 쓴다든지 조립, 기초 가공 이런 형태로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업종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보시게 되면 자,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앞에 한 필지가 더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편으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이 올라오는 길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앉아 있어서 북측으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다른 건물보다 위에 좀 앉아 있습니다. 자, 실제 건물의 초입 부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본 그림인데요. 저희가 실제 촬영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 멀리 보시다시피 해당 물건의 지대가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다 공장 창고들이 좌우로 쭉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 자, 보시면 자, 실제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실제 현장을 가 보시게 되면 요 정도예요. 나머지 여기 옆쪽하고 뒤쪽 부분은 번면처럼 경사가 꽤나 있는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땅들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쓰기 어려운 요 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카카오맵 상에 위성 지적 경계를 대략 그려보니까 200평 정도는 가용이 불가능한 땅이다. 실제 418평인데 218평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필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해당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없는 면적까지 실제 시가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실제 사진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면적 경사가 매우 높죠.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요걸 깎아서 뭐 어떻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올라오는 요 왼쪽 편에도 땅이 더 있긴 하나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앉은 자리 여기 땅은 실제 한 218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의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데요. 이렇게 두 필지가 있고요. 총 세 필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도로의 지분이니까 없다고 보고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이 부분하고 건물의 뒷부분 여기는 경사가 심해서 쓸 수가 없다. 200평 정도는 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거래 이력을 보니까 18년 9월에 9억 9,900에 매매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변으로 해서 평당 단가, 토지 시세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이력이 요 물건하고요. 21년 12월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21년 10월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20년 이전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그전 거래 이력들은 254만원, 건물 토지 포함입니다. 자, 20년 6월에 301만원도 거래된 이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하반기
거래된 두 건을 비교 사례로 해서 저희가 시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해당 물건은 요건데요. 인근이죠. 자, 이 물건 거래 한번 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건물의 준공연도가 2005년입니다. 해당 물건이 저희 경매 물건이 2001년이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건물이 265평에 토지가 400평인데 21년 12월에 364만원 평당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자,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어떤 건물인지. 자, 보시면 이 비교군입니다. 비교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건물입니다. 자, 요게 평당으로 364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요 건물이 265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건물의 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3억 9,700입니다. 평당가, 건물 평당가를 150으로 잡은 거예요. 권령이 좀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건물의 가액은 약 4억, 실제 전체 거래가는 14억 5천이니까 건물가를 빼보니까 15억 5천이 토지가더라. 그래서 평당으로 환산을 해보니 평당 26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액을 262만원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물건도 보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위쪽 여기 땅도 매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쓰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보시면 여기 땅 일부분을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저희가 실제 매각 물건으로 나온 그 물건보다는 쓸 수 없는 면적이 좀 더 작긴 하나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62만원에 이렇게 평당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가치 기준으로 해서 매매는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 쓸 수 없는 면적까지 가만히 돼서 조금 일반 매매 가액보다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이제 매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가면 21년 10월에 이제 거래된 요 물건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99년에 지어졌네요. 공장의 건물이 토지가 459평,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이 387평입니다. 자,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 자,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게 21년 10월에 19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요. 토지의 가액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비슷한 권령이기 때문에 평당 150, 387평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이 387평이에요. 자, 계산해 보니까 5억 8천. 이게 실제 매매 거래 가액은 19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한 5억 8천 건물 가액을 빼보니까 토지 가액은 13억 7천. 평당 298만원이에요. 459평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저희가 먼저 계산했던 게 평당 262만원. 그리고 방금 계산한 게 298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먼저 계산한 이 토지의 가액 아까 가용 면적 일부 쓸 수 없는 면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좀 보수적으로 거래가가 잡힌 것 같고요. 실제 요게 시세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보시면 예전에 21년 그러니까 20년 이전의 거래가액들을 보니까 자, 평당 단가로 보면 자, 274만원 건물 포함했습니다. 뭐 299만원도 있고요. 248만원, 254만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계산해 보니까 토지의 가액이 200만원 초반대, 220, 30 뭐 요렇게 대략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만원대 후반 그러니까 300만원 가까이 토지 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거래 가액이 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해당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경매 물건이죠. 자, 저희가 보는 매각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의 면적이 417평, 건물이 119평, 2001년 준공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여기 쓸 수 없는 면적 요거는 저희 가치에서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18평 중에 200평 정도를 빼버리면 실제 가용 면적은 218평이다. 218평에 평당 290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 수 있는 면적만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298만원에 218평.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6억 4,900. 6억 5천 정도가 토지의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용 면적만 계산한 겁니다. 우리는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는 이제 실수요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이는 부동산 경매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이죠. 자, 5월 10일에 잡혀 있는 거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시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서 실제 거래가나 호가도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거래된 이력이 있다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가지고 실제 가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0 타경 68,334번 화성시 안녕동 176-175의 이필지입니다. 아까 도로지분 포함이에요. 자, 매각 조건에 토지 지분은 이 도로 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유치권이 있었는데 이게 21년에 서로 채권자하고 유치권자 사이에 뭐 주고받은 게 있는데 지금은 매각물권명세서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유치권을 걷어들인 것 같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잠시 뒤에 보도록 하죠. 물건 종별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 418평, 도로 지분 1평 포함입니다. 건물이 139평인데요. 공부상으로는 119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가 10억인데 현재 70%에서 7억 2,700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낙찰이 됐다가 허가 취소가 됐어요. 뭐 이거는 유치권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허가 취소가 됐고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특이사항 없고, 자, 토지의 가액이 감정이 220만원대, 200만원 조금 넘게 감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20년 8월에 감정평가가 됐거든요. 근데 아까 실제 거래 가액은 21년 하반기 때 거래된 이력을 저희가 비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보다 지금 가격이 좀 오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비교드렸죠. 200만원대, 262만원, 298만원 이렇게 가격이 산출이 됐습니다. 건물은 평당 1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감정을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10억이 넘는 금액에 이제 감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못 쓰는 땅 200평이 넘는 이 땅 못 쓰는 땅까지 이제 감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임차인 현황인데요. 주식회사 YM 땡땡 요 임차인이 1,500에 198만원 이렇게 임차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요. 자, 그리고 김땡모 씨가 요것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5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현황 조사상 법원에 집행관 직원이 나가서 보증금 있냐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구두로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게 대항력이 진짜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현 채권자인 금융권에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0번 양보를 해서 요 2천만원 정도는 뭐 줄 수도 있다. 뭐 이사비로 주든지 보증금으로 주든지 본인들이 보증금이 맞다면 줘야 되겠죠.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합해봐야 2천이니까 그 정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등기부 현황에 낙찰자인 수 권리는 없습니다. 없고, 자, 아까 유치권 부분 현재 세입자네요. 유치권 신고인이 7,700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관악농협 채권자죠.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세입자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증금 자체는 많은 게 아니니까 물론 관악농협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인도 명령이 될 거고, 사실일 경우에는 명도 소송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요. 자, 그 외에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 이번 회차에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당초 설명드렸던 주변에 21년 하반기 말에 거래된 이력을 이제 토지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해 봤고요. 요 금액을 해당 가용 면적 실제 418평이나 200평 정도는 못 쓰니까 218평으로 계산을 하고, 이 건물을 평당 100만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토지의 가액은 6억 4,964만원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1억 1,900만원. 자, 이렇게 평당 100만원의 건물 가액을 더해 본 겁니다. 7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당초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건물 뒤에 못 쓰는 땅들을 뺀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현재 7억 2,700이니까 어때요? 실제 저희가 판단하는 가액, 시세 대비 토지의 가액하고 비교를 봤을 때 매도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만 이 지역에 뭐 동탄이라든지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인근으로 소형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찰 금액에서 아까 2천만원 정도는 더 명도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변 시세 한번 물어보시고, 실제 아마 이거 물어보면 호가는 이것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땅 가격은 더 할 것 같은데 일단 거래가 기준으로만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가로 언급을 드리자면요. 자, 여기 부분은 2층으로 돼 있어요. 요 2층이 이렇게 사무실로 돼 있고 1층은 이렇게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부분이에요. 요 나머지가 이제 공장이고 높이는 한 7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에는 기계 설비 기구들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1층 가용 면적이 100평이 살짝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사무실 면적 빼고 나면 여기는 한 70여 평 정도, 60평 중반에서 한 70평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상수도 하고요.
오수관로는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입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바로 현장 영상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